몸값 올라간 이재명 거침없는 질주입니다. 네.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몸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대선 주자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후보는 이미 만났고요. 대선 후보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후보는 내일 만납니다.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터뷰하면서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맞춤형으로 하면서 앞날을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면에서도 부동산이 최대 이슈가 되니까 경기도 고위공무원들 연말까지 보유 목적 외 주택 다 팔아라. 안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를 만나니까 김부겸 이재명 연대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까지 만난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다. 합종연횡이에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징적인 게 만난 장소가 경기도청입니다. 예. 후보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모양새고요. 김부겸 후보도, 네. 이낙연 후보도. 네. 이재명 지사 누구든 오면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종 연횡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도정을 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논쟁의 와중에 끼어들 이유도 없어서 연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지사가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 대의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하라고 할 수가 없죠.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힘이 더 커 보입니다. 예. 김부겸 후보는 이 지사의 지원 사격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마지못해 만나는 것 같지만 최소한 중립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아까 언급한 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이고 그리고 총리가 얘기한 고위공무원은 정부는 2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4급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면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라. 예. 이 지사는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불신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으면 국민들이 정책을 불신한다. 두 번째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4급 이상인데 안 팔면 인사에 반영하겠다. 예.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저랑 인터뷰하면서도 주장했었어요. 예. 이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그렇죠. 임기 중에는 아예 매각을 하거나 어디 특정 기관에 맡겨두어서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 어디 신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신탁제인데 주거 목적 외에 있는 집은 다 팔라는 얘기입니다. 예. 중앙정부보다도 몇 걸음씩 앞서가는 그런 내용까지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예. 경기도에서 먼저 선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공약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규모를 밝히면서 지금 가장 효과 있는 공급적 정책은 비주거용으로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주택시장 내놓게 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부쩍 활동이 넓어졌어요. 그죠? 예, 어제는 MBC 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중파 프라임타임 뉴스 인터뷰는 아주 뜨거운 이슈의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비중으로는 대선 주자 혹은 당대표, 원내대표급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 이 지상파 인터뷰 외에도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 적극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몸값이 높아진 거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매체에 인터뷰를 하면 다른 매체에서 인용 보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사는 매체 성격에 따라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감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어떤 얘기 했죠? MBC 인터뷰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친문 지지자들의 불편한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로 불편한 질문 아니고요 하면서 길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극렬하게 이유 없이 무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숫자로는 매우 적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결국 성과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비슷한 질문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듣는 김용민 TV 인터뷰에서는 강조점이 묘하게 다릅니다. 2017년 대선 경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혹시 되는 거 아닐까. 뽕이라고 그러죠. 잠깐 헷가닥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었다.
맞아봐야 정신이 든다고 좋은 경험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사의 비판적인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좋게 얘기하면 화해 메시지를 던진 거고 이 지사의 표현처럼 하면 이제 마음 푸시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물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 지상파나 공중파가 아닌 이거는 이제 저 유튜브 방송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 싸가지니 뽕이니 뭐 이상한 발언까지 막 내놓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어법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런 어법은 구사 못하죠. 맞습니다. 점잖아야 되니까. 예. 어. 이 지사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요. 정치인이라면 하기 힘들거나 꺼려하는 보통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콘텐츠라는 걸 이 그렇죠. 지사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성남시장, 경기시장 시절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부적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이러다가 또 오버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를 알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뉴스 사이다였어요.